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5월 9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죠.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저께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 다음에 시장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이렇게도 해석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지표 발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비농업 부문이 예상치보다도 한 거의 7만 3천 명 정도 늘었죠. 그리고 실업률도 3.4% 정도가 내려오면서 1969년도 이후로 최저치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물 건너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죠. 또 JP모건이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향을 해가지고 지역은행 주가도 또 시장에 상승하는 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내일 저녁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달에 유가가 아시겠지만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 전달에 비해서 거의 평균 한 10불 정도가 더 올랐기 때문에 유가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흐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연준 내부에서는 1970년대의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오스틴 굴스비라는 그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용 긴축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신용 긴축이 긴축됐다는 것은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죠. 경제가 좀 둔화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버핏이 시장에 경고를 했죠. 미경제가 그러니까 미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 자기는 이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했다. 한 17조 정도 현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경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종목 얘기를 많이 했지 경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이 버핏이 경제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체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 소매 판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지난달에까지 둔화가 됐는데 유가가 오른 부분이 이제 이번 달에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업 실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0.18% 상승했고요. 다우는 0.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0.45% 하락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네요. 그리고 횡보한 모습입니다. 20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걸쳐있는 상황의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스닥은 돌파를 못했죠. 또 요 고점에서의 싸움,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과거까지 가면 꽤 많습니다. 상당한 저항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올라갈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그 20월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20월선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 주가가 하락하다 되돌렸을 때는 20월선까지 갔다가 밀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해서 JP모건이 구원투수가 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 그 지난번 퍼스트 리퍼블릭 회사, 그러니까 은행이 그 돈이 없을 때 자금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JP모건과 여러 개 은행, 10개 은행이 그 자금을 그 수여를 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그걸 인수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JP모건이 JM모건은 은행 위기 끝났다고 얘기도 했었죠. 근데 또 JP모건이 어저께는 또 그 그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죠. JP모건이 연준을 대신해서 구원투수가 됐어요. 근데 좀 시장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를 계속 하거나 문제가 이렇게 되는 어떤 은행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은행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JP모건이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물론 뭐 이건 근거가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연준이 해야 될 일을 JP모건이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뭐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 금값이 강세에 이어질까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금값이 사실은 저는 상당히 좀 많이 갈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 많이 못 갔어요. 지난번 2089불 온스당 2020년 8월 3일 날 2033불 89불까지 왔었는데 이번에 이 쓰리봉이거든요. 쓰리봉 완성형이냐 치고 가느냐. 치고 가면 N자가 되죠. 치고 가면 N자가 되기 때문에 1220불부터 2080불까지 간 거 한 800불? 800불 정도가 추가로 여기서부터 올라야 돼요. 그러면 2400~500불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뭐 N자 파동이냐 아니냐는 이제 결정하는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가국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금사재기를 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금 보유량이 2000톤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 지금 금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요즘 특히 그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달러하고 뭐 견주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이 금이 왜 어떤 매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역사일의 금값이 지금 종가상으로 돌파된 건 이번 처음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캔들상으로 쓰리봉인데 종가상으로는 지금 완전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2089불이 혹시 돌파가 됐을 때는 새로운 파동이 열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500을 넘으면요 개미들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을 거냐는 거죠. 사실은 개미들이 주가를 엄청 많이 받아오고 난 다음에 이 주가 오면서 2400이 넘어가면서 2500이 넘어가면서는 이제 개미들이 팔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개미들이 많으면 주가가 잘 안 가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 그 케이스거든요. 개인주의 진짜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요즘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래도 거의 한 2년 동안 개인들이 엄청 많이 사고 나서 삼성전자 못 갔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주식인데도. 물론 뭐 반도체 수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좀 많은 종목을 잘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 개인들이 사실 코스피에서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신용융자도 엄청 많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개인들이 2,500 대면서 물량을 파는 거는 어쩜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 압력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방이 그 저점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고점 매도로 바라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잘 견디고 있어요. 견디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급적으로라든가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하락 압력이 좀 거세지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은 공격적인 방향보다는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서 현금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저께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리스크가 시장에 좀 있을 확률이 있을 법하고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면 침체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가 온다면 주가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왔는데 주가가 안 빠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인플레이션은 주가가 오르는 거지만 침체 때는 주가가 안 빠지거든요. 지금도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버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면 침체가 다가왔을 때는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 뭐 전량으로 다 팔아 이런 말은 못하겠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좀 현금화하는 것이 결국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